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에게 영어를 처음 노출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구몬 영어라는 학습지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과목에 영어가 공식적으로 포함됐던 게 고학년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5학년 때인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저는 이제 구몬 영어를 통해서 이미 영어에 약간 노출이 된 상태였고, 또 어렵지 않게 알파벳하고 단어를 배울 수 있어서 영어에 되게 흥미를 붙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쭉 가는 동안 영어를 이제 분명히 좋아하고 잘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잘한다는 기준이 그냥 학교 성적이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위한 영어였고, 뭐 듣기 평가하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긴 했었지만, 사실 뭐 원어민 말이 다 들린다거나 뭐 제가 스피킹이 막 터진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잖아요. 저희 때는 영어가 거의 암기 과목 수준이었을 만큼 막 달달달 다이얼로그 외우고 단어 외우고 문법 막 달달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제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랑 제일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너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 근데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가 7살 때부터 영어로 라디오를 틀어줬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또 심지어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물론 그때 저희가 좀 이제 술자리였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친구가 술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My mom made me listen to the radio in English when I was 7 years old. 그런 뉘앙스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막 술이 막 이렇게 깰 만큼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거든요. 신선한 충격이었죠. 우리 엄마도 나 공부시킨다고 막 학원 같은 거 되게 열심히 알아보고 막 애쓰시고, 물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되게 엄마가 열심히 그런 거를 알아봐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영어를 듣게끔 이렇게 집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제가 이후에 유학을 가서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영어를 많이 들었으면은 귀도 되게 빨리 뚫렸을 거고 그러면 스피킹도 더 잘 터졌을 텐데 하면서 약간 내 영어 실력을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듣지 못했던 게 항상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한켠에 자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랑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우리 애한테는 영어를 진짜 일찌감치 들려주자. 막 7 years old보다 훨씬 더 일찍 들려주자. 막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내가 평소에 아기 보면서는 이제 계속 한국말 할 테니까 영어 소리를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놔서 아이가 영어 한글 구분하기 전에 영어 소리에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조리원 끝나고 집에 와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적응하고 아이도 우리한테 적응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 한 5개월 때부터는 그냥 집에서 영어 노래 CD를 틀어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구장창 틀어놨던 게 노부영 베이비 아시죠? 노부영 베이비 시리즈 안에 있었던 Baby's Busy World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CD를 계속 틀어놨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이가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게 저의 1차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원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이제 아이 눈앞에는 그 베이비스 비지 월드 책을 실제로 앞에다 보여주고 또 이제 좀 지나서는 그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때 제가 그 페이지에 이렇게 손을 포인팅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노출을 시켜줬더니 나중에는 스스로도 이제 그 책을 넘겨보면서 해당되는 음악이 나올 때 빤히 그 부분을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영어 노출 좀 오버 아닌가? 완전 갓난 애기한테 영어 시키는 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한국말도 못하는 아가들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을까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기에도 아기는 계속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있었고 수천 번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빠빠, 마마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영어를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영어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배경으로 깔아놓고 틀어놓는 거예요. 백색 소음처럼요. 저도 영어가 편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듣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도 그냥 주구장창 틀어놓는 거예요.
모태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민감기라는 게 있어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건데 보통 만 0세에서 3세까지를 되게 중요한 시기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조금 클 거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소리를. 그러면 나 영어 듣기 싫어. 뭐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영어라는 것도 인식을 못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백색 소음처럼 노출을 시켜놓고 아이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이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가 돼야 되거든요, 영어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는 당연히 기억 못하겠지만 아이 생후 한 5개월쯤부터 처음으로 영어 소리를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 소리의 노출이 뭐 가장 언제가 좋다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냥 아이 태어나고 엄마 아기 서로 적응 어느 정도 끝나고 그냥 바로 일상생활에서 배경음악처럼 영어 소리를 틀어놓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시기, 그게 그냥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려줘야 되나, 뭐 꼭 CD를 사야 돼? CD 플레이어 사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소리 연결해서 스피커로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해요. 유튜브에 ABC송 검색만 해도 몇십 개가 나오고 유튜브에 정말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또 어떤 영상 소리를 틀어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한번 콘텐츠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말도 못하는 신생아한테 영어 교육을 시작해라 막 이런 맥락이 아니라 아이한테 영어 소리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귀에 영어라는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친동생이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상태라면 저는 꼭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라 구독을 안 누르면 제 영상이 또 언제 떴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ad to toe, are you ready? Off we go. Move your body from head to toe, are you ready? Off we go. One little mouth, one little nose, two brown 어이구 잘 먹어. eyes closed, one little 어?